합성곡 신경망 처리 과정을 좀 살펴보면, 요 CNN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동물의 이제 그 시각령처럼 이제 뉴런의 그런 연결 패턴 구성을, 그 전방향 인공지능 신경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이 레이어에서 이제 전처리를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는 그 여러 개의 이제 그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존재를 해서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 신경망 레이어들로 구성돼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추상화를 하기 위한 이제 풀링 레이어라고 하는 그 레이어로 이제 특징점 추출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징점 추출을 한 다음에 그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 fully 이제 connected 레이어 그 connected 레이어에서 이제 하이 레이어 밑에 이제 하부단에 있는 거죠. 하이 레이어들의 이제 하이 레이어들에서 이제 전달된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얘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분류를 해서 얘가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뭐 밴인지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자동차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이미지의 이제 일부든 어느 부분이든 간에 요거를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 위에 그 레이어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신경망 레이어들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추상화를 위한 풀링 레이어의 특징점 추출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풀링을 하고요. 그래서 특징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특징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는 이제 거기 특징점 추출했던 것들의 이제 하이 레이어들에서 전달받은 특징을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떤 건지를 분류를 해내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점을 보고 이게 자동차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 중에서도 트럭인지 밴인지 이런 거를 다 구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컨볼레이션 레이어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의 처리 과정 중에서 이제 컨볼레이션 레이어가 그러면 어떤 거냐? 이제 컨볼레이션 레이어는 컨볼레이션 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통해서 이제 특징점 추출을 하는 레이어를 말하는데요. 컨볼루션은 우리가 이제 그 입력된 이미지의 이제 채널 수만큼 이제 필터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각각의 채널에 해당하는 필터를 적용해서 이제 합성곱 이제 계층의 이제 출력 이미지를 재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내가 필터링을 하기 위한 그런 특징 점을 가지고 이제 합성 곱을 한 다음에 그 합성 곱 계층의 출력을 재생산을 해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영상이 이렇게 이미지에 이제 데이터가 들었다. 그러면 내가 합성을 하려고 하는 특징점 추출한 레이어를 가지고 이걸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매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섹션별로. 자, 그럼 이 부분에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얘하고 컨볼루션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곱하는 거죠. 결국은 1하고 0하고 곱하면 0이고요. 1하고 0 곱하니까 0이고 1하고 7 곱하니까 뭐예요? 7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5하고 곱하면 5가 될 거고요. 2하고 5를 곱하면 이 10이 되겠죠. 0하고 6을 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3하고 3하고 15니까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하고 3하고 곱하니까 0이 될 거고 1하고 3하고 곱하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지금 제가 곱했던 숫자들을 다 더하면
40이 돼요. 40. 그렇겠죠? 좀 더 설명을 더 해주면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고 이렇게. 아시겠죠? 각자 매칭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곱한 값들을 다 더하는 거죠. 이제 다 더해야 돼요. 더하기. 그러면 결국은 40이 되더라. 그래서 요 이미지의 특징을 내가 축소화시켜서 이미지 이제 계층 출력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요 템플릿 매칭,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요 그 특징점을 이제 옮겨요. 얘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또 컨볼루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죠? 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곱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 더했더니 보세요. 32가 나왔다. 이 둘이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또 곱하는 거죠. 같은 이미지인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로 재생산을 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영상을 내가 원하는 특징점으로 컨버루션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채널에 대한 합성곱 계층의 동작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뭐 컨버루션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공학에서 혹은 신호 처리에서 혹은 자동 제어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하나고요. 연산입니다. 연산. 그리고 CNN에서는 이미지 내에서의 특징점을 뽑아내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일정한 특징점을 찾아서 요 특징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특징점하고 특징의 이제 특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값 그거하고 내가 얻은 이미지 영상 중에 그거를 두 개를 이제 컨버루션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또 다시 특징점 맵을 새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이미지 내에 특징점을 뽑아내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링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풀링 레이어. 풀링 레이어는 입력 공간을 추상화하는 레이어를 말한다. 그러니까 입력 공간을 이제 추상화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화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 막 상상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말 의미하고. 그래서 추상화하는 레이어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영상 데이터의 모든 픽셀 수가 이제 너무 많으면 그 픽셀 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픽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픽셀이 너무 많으면 이게 처리하기 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 샘플링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축소화를 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큰 거를 작게 축소화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맥스 풀링 기반으로 구현되더라. 그래서 요 하나의 4개를 내가 이 중에 제일 높은 값을 선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을 또 나누어서 그때도 제일 큰 영역의 값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영역 중에서 평균값이 높은 거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맥스 풀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맥스 8이니까 8.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샘플링을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서브 샘플링이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이제 풀링 레이어다. 저런 작업을 해주는 레이어가 풀링 레이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급 신경망 처리 과정은 주로 이제 추론 과정하고 학습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추론 과정은 우리가 뭐 거기 180페이지에 뭐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추론 과정은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해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학습된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입력된 이제 정보를 이게 입력된 새롭게 입력된 곳에 대한 이제 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이제 추론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과정은 그러면 뭐냐? 이거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추론을 수행을 해내는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추론을 수행을 하기 위한 추론 구조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학습 매개 변수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하게 되더라. 가중값을 가지고 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귀납적으로 배우는 단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NN의 이제 추론과 학습은 결국은 이제 표준적인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나 이제 그보다 더 단순한 공식들을 통해서 수행해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이미지 인식을 하기 위한 이제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시각 정보를 자유롭게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아주 많은 이런 이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지식화 해내서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과정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풍경 사진들의 이제 계절적인 특징을 살려서 내가 뭐 여기 이제 여름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이제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동물의 그런 형태를 외형을 자유롭게 이제 변경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동물이 뛰어다니는 모양을 만들거나 뭐 이런 과정들을 다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은 여러분들 틱톡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틱톡에서도 이미지 영상들을 우리가 새롭게 뭔가 창조해서 만들거나 정지 영상인데 그 영상을 잘 이렇게 특징점을 조작을 해서 말하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행동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뛰어다니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영상 변형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제 수많은 이제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미지가 갖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걸 지식화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생성을 해내는 이런 과정들에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런 이제 모네나 아니면은 고흐나 이런 이제 유명한 화풍을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화풍을 이용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게 고네나 이제 고흥이나 모네라는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화가들이 만들었던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이런 파트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합성국 신경망의 이제 활용은 주로 이제 뭐 정지 영상뿐만 아니고 동영상에 실시간으로도 합성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바꾸는 표정을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유명 연예인에다가 적용을 하거나 유명인의 얼굴을 에다 반영을 해서 뭐 또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데에서는 신서사이징 이제 오바마라고 하는 논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목소리만을 갖고 입모양을 만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연설하는 것처럼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 오바마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성을 조작을 해서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즘 제가 이제 틱톡에 이제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틱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틱톡에 보면은 그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영상으로 떠요. 근데 내가 이제 음성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성으로 얘기했던 거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정지 영상인데 그 입모습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성을 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막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많이 재생산돼서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신경망 그 CNN을 이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그 인간의 언어로 기술된 텍스트를 이해해서 특정 사물을 생성을 해내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에서 표현하는 거의 특징점을 찾아가 가지고 이건 어떤 꽃이다, 어떤 거다,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CNN의 체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좀 볼 거고요. 사이트는 책에 있는 내용처럼 복사를 해서 크론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요. 눌러보면 이게 뜹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CNN을 활용을 한 거고요. 요게 이제 마우스로 해서 여기다가 0에서부터 9자까지 숫자를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여기다 십자에다가 쓰게 돼요. 예를 들면 5자를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5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5자를 쓰게 되면 여기에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컨볼루션 레이어, 합성 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샘플링 레이어, 차원 축소를 합니다. 이제 이미지 영상이 이제 크니까 그거를 이제 차원 축소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두세 번씩 계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특징된 추출된 특징 값들을 이제 폴리레이어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셀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결과값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최종 출력값, 요게 최종 출력값인데, 최종 출력값의 마지막 층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제 출력값이 나오게 되고요. 얘가 숫자 5가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알려주죠. 이때 출력값의 이제 그 웨이트 값은 거의 이제 1% 이상, 0.97% 이상 높게 나와야만 얘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각각을 이제 우리가 눌러보면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인풋 레이어고요. 인풋 레이어가 여기 5자가 이제 입력된 거예요. 얘가 검정 바탕에 이제 흰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컨볼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새롭게 컨볼루전 레이어를 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쭉 다양한 형태의 글씨체계를 이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다운 샘플링을 합니다. 이게 다운 샘플링 레이어고요. 그래서 이 영상보다는 작게 만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볼루션을 또 한번 하고요. 이 영상에 대해서. 그리고 다운 샘플링 또 한번 다시 합니다. 그럼 더 작아지겠죠, 영상이. 그 다음에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에서 이제 이미지를 쭉 빨아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ully connected 해서 두 번째로 특징점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특징점을 찾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면 자,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 아무거나 누르면 이게 뜹니다. 층이 레이어가. 그래서 커넥티드 레이어 그 다음에 웨이트 값 나오고요. 그죠? 웨이트 값, 그 다음에 개선된 값, 그 다음에 출력 값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다음 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최종 가면은 클릭을 하면 저 위에 웨이트 인풋이 0.95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캘큘레이션 해봤더니 0.96 정도 나오네요. 거의 1 정도 올라간 거죠. 그래서 최종 아웃풋은 0.96 맥스로 해서 5번이다. 4번 쪽으로 가면 어떤가 볼까요? 4번 호 갔더니 어때요? 웨이트 값하고 그 다음에 캘큘레이션 된 값이 마이너스 1로 확 떨어지죠. 그죠? 그만큼 이제 오차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5라는 값을 추출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특징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가 오자인지 뭔지 판단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오토 드로우 이미지 인식인데요. 이것도 사이트 접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토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 이거는 리플레시가 안 되네요. 리셋이 없나? 어디 숨어져 있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다시 스타트. 자, 이렇게 이제 새롭게 종이를 만들어서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마우스 눌러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대략적인 형태를 그리게 되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대략적인 형태를 이제 예측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그렸던 영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내가 비슷하게 그리게 되면 그 해당하는 그림을 얘가 찾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리는 그 이미지의 패턴을 인식을 해서 얘가 찾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죠. 특히 이제 삼성폰 같은 데 보면 한글 인식할 때 보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한글을 막 쓰잖아요. 이게 펜으로 써요. 그러면은 펜 글씨가 뭔지 기억 니은 디귿을 다 분석을 해서 얘가 찾아가지고 글자를 쓰게 되죠.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는 사과를 그렸네요. 사과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사과를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쭉 이렇게 사과를 그렸네요. 그러면 위에 여기 쭉 여러 개의 사과 모양처럼 그린 얘들을 뜹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인식률에 따라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 순서대로 제일 근사한 것부터 해서 쭉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다 뜹니다. 근데 뭐 꽃도 뜨고 막 그러죠. 그죠? 근데 얘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사과다. 그럼 사과를 누르면 그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물 중에 선택을 해서 이게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거에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실행하는 거는 우리 PC에서 하잖아요. PC에서 하지만 결국은 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서버에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서버에 가서 그 그림을 찾아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바로 나온 게 아니고 내 PC에 깔려 있는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상의 이미지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예가 거의 186페이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쿼드로우 드로우 퀵드로우 이미지인데요. 이 퀵드로우는 이제 아주 빨리 이제 드로잉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트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퀵드로우에서 이제 빨리 그림을 그려서 얘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맞추게 되는 그런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면 위에 이제 사이트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얘가 주어진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20초 내에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바로 키보드인지를 얘가 판단을 하죠. 그죠? 이상한 그리니까 모르죠. 그 다음에 랜턴 그릴 때는 우리가 랜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모르네요. 자, 농구요. 농구공이 어떻게 생겼죠? 농구. 맞추네. 비슷하니까. 언론무늬 2장? 이거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도. 언론무늬. 뭔지 알 것 네. 자, 테니스 라켓. 자, 지금 아는 것과 안 아는 것을 이렇게 맞췄잖아요. 신경망이 맞춘 게 있고 틀린 게 있었어요. 그죠? 키보드 비슷한 게 있으니까 키보드, 그 다음 테니스 라켓, 그다음에 농구, 농구공, 농구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잘못 그려도 이제 신경망이 못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면 그 비슷한 그림을 찾아내기도 하죠. 이런 형식으로 바로 이제 그 우리가 이미지 영상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기 책에 여러분들 그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 CNN 이미지 인식 활용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백으로 나온 영상을 카라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사람의 움직임 동작을 스케매틱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우리 돈을 찾고 있는 ATM 머신기 앞에 돈을 찾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 우리 이제 뉴스에서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자동차 문을 계속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끌고서나 막 가더래요. 근데 그게 우리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행동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알려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잡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요즘은 다 탑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행동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이상한 행동인지 어떤 행동인지 다 찾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CNN의 과정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